자, 백 변호사님, 와 이거 진짜 충격적입니다. 한 30대 여성이 가슴 성형 수술을 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요. 네, 이 30대 여성이 2018년 11월 즈음에 전남의 한 병원에 가서 가슴 확대 수술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가슴이 괴사하는 등 상해가 발생해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해를 입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성형외과 의사라더니 점점점. 아니 그럼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었습니까? 이 수술집 또한 전문의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외과 전문의였고요. 그냥 외과. 네, 거기다가 또 수술을 같이 한 70대 남성은 아예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명은 아예 그냥 일반인이었습니다. 예, 저 같은. 자, 한 명은 의사이긴 했지만 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고. 아니, 백 변호사님 이게 가능해요? 일단 아까 저희 같은 일반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는 이제 당연히 무면허 의료행위니까 의료법 위반이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일단 범죄 그걸 내용을 보면 좀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 남성 다 자기 성형외과 전문의 아닌데 성형외과 전문이라고 하고 수술비를 받았죠. 그렇죠. 이건 사기입니다, 일단. 아하. 사기는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건 이 여성이 다쳤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은 인정이 됩니다. 예. 근데 의료법 위반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외과 전문의가 아니라고요? 네,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외과 전문의가 뭐 성형 수술을 하든 외과 전문의가 뇌 수술을 하든 의사인 이상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대표가 과거 코로나 때 한번 이 방호복 입고 내려왔었잖아요. 네네네네. 뭐 안철수 대표가 지금도 그걸 할 수 있는 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 자격증이 네, 있으니.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거는 뭐 법적으로 그런 거고 승 의원님. 네네. 아니 승 의원님 몸을 갖다가 전혀 다른 과 의사가 이렇게 만진다고 하면 그거 오케이 하시겠어요? 그거?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저희 사건 반장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병원을 딱 가시면 예를 들어가 병원 앞에 이렇게 그 명판이 뭐라 그러죠? 간판에 보면 누구 성형외과가 있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드 있는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것이고 무슨 병원 진료 과목 성형외과 이러면 의사도 3가지 등급이 있는데 의대를 졸업하고 GP라 그러죠. 국가 시험을 딱 치고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일반 의사, 그는 그냥 전공의가 아니고 그냥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중에서 수련의 과정을 쳐서 전문의 시험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전문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전문의냐 아니면 일반 의사냐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GP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GS라 그러죠. 외과 의사가 성형외과의 영역에 들어와서 진료를 할 때 그 환자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선생님, 혹시 선생님의 그 전공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성형외과라고 이야기했다면 저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굉장히 그 환자에게 중요한 부분을 속이고 수술을 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사기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을 알았다면 분명히 수술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의 어떤 괴사 상태가 발생했고 무면허 의료까지 개입되는 사건이라서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가슴 확대 수술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전신 마취가 동반되는 만큼 진짜 의료진의 숙련도가 그 어느 수술보다 필요한 그런 수술인데 아니 지금 저희가 사건 반장에서 이걸 다루는 게 결국은 이 사람이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팀장님? 그런데 이걸 병원에서 이런 걸 그냥 보고 가만히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병원에서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52세하고 54세 두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려고 민간인입니다. 의료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건물을 나주에서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인데요.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병원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료인을 대표로 내세우고 실제 운영은 비의료인이 한 거예요. 아하. 이걸 보고 이제 사무장 맞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많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능력도 없고 또 한 분은 또 의료인도 아니라면서요. 예.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를 알면서 묵인했던 거죠. 이게 아니 백 변호사님 이게 과연 처음이었을까 싶어요. 사실 이번 사건을 기초로 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지만 여기 더 주목할 건 외과 의사였던 그 의사도 있지만 무면허 의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추가 피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을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 피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꼼꼼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게 그냥 뭐 사고가 아니라 피부가 괴사가 됐다는 건데. 자, 그러면 백 기자,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심 재판부는 이 두 사람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네? 징역 10개월. 10개월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10개월 너무 짧아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백 기자는 당연히 10년 정도는 받았겠지.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네. 봤더니 어머 10개월이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어. 네,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또 재판부가 한 말을 들어보면 피고인들은 수술 경험과 지식이 전무한데 피해자를 속여서 잘못된 방법으로 수술을 했다.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줘서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10개월을 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병원 운영자들에게는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 또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지금 백 기자도 착각했을 정도로 당연히 사람 피부 조직이 괴사가 되면 그건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개월? 근데 사실 10년이 아니라? 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치료가 됐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여기에서 이제 치료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의가 들어간 개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징역 10개월 정도가 선고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의아해하실 만한 거 아까 무면허 의사는 법정 구속이 됐어요. 징역 10개월을. 아, 의사는 안 되고 근데 이제 외과 무면허. 의사는 어. 법정 구속이 안 되고 병원 운영자도 법정 구속이 안 됐습니다. 어허. 그럼 좀 이상하죠. 이상하네요. 왜 저희는 의사 자격증이 있어서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사건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금전적 배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근데 전부 다 법정 구속이 돼 있으면 사실 배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어쨌건 법정 구속을 피하고 항소심으로 넘어갔을 때 본인이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하려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의사와 병원 운영자가 아무래도 돈이 좀 돈이 있을 좀 만한 있을 테니.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둘에게는 합의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과 의사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의사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위 이런 의료 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의사가 다시 의사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동안에 다시 의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다 알고 계셔 지금. 뭐 의료법 위반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행위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이상은 의사 면허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얘기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아직 개정이 됐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 역시 앞으로 다시 의사 활동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가슴 확대술만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 의사분들 말씀이 가슴 성형은 가격이나 뭐 크기의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이 체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집도의의 수술 경험 이거를 먼저 체크하라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재판 이렇게 정리하고요.